네, 한빛 보조기기 랜선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보조기기 알려주는 선생님 보알선입니다. 오늘은 한손에서 주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축키 몇 가지와 메뉴를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단축키는 LCD를 켜고 끄는 단축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손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조금 잔존 시력이 있으면은 쓸 수도 있지만 글씨가 작아서 보통은 부모님과 함께 또는 선생님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쓰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제가 미리 보알선, 제 닉네임을 적어놨는데 여기도 보알선 적혀있죠. 그런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 글씨가 기본적으로는 거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협업을 할 때 마주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나오는데요. 혹시나 옆에 앉아서 하고 싶다면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좀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LCD가 지금은 켜져 있는데요. 이 엔터 456을 한번 누르면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이렇게 환하진 않아서 어두운 데가 아니면 잘 느껴지진 않고요. 한번 엔터 456점을 동시에 눌렀다가 떼어주면 꺼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누를 때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뗄 때 동시에 떼야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 4, 5, 6을 동시에 떼어주면 LCD가 지금 켜졌고요. 엔터 4, 5, 6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조명까지 들어와 있고요. 엔터 4, 5, 6을 누르면 꺼집니다. 자, LCD를 켜고 끄는 단축키에서 주의할 점은요. 이것은 프로그램 메뉴라는 항목에서만 동작합니다. 프로그램 메뉴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탐색기, 워드 프로세서, 독서기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이 장면에서만 동작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LCD를 켜고 끄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축키는 모든 전자기기가 마찬가지겠지만 전기가 없으면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충전율을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충전율을 알아보는 단축키는 스페이스 16점을 역시 동시에 띄워주시면 충전율 82% 배터리 사용. 자, 82%라는 것은 전체 100% 중에 82%가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배터리 사용이란 뜻은 배터리는 장착되어 있지만 전원 공급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답터가 꽂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하루 정도 사용하기가 조금 버거운 것이 이 한 손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한다면 자기 전에 꼭 충전기를 꽂아놓고 자게 된다면 이 충전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원을 꽂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콘센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충전율을 알아보는 단축키는 스페이스 16점을 동시에 떼어주면 역시 충전율 82% 배터리 사용.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스페이스 15점을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16점은 CH 약자이기 때문에 16점이 charge의 약자가 되겠고요. 스페이스 15점의 E는 이 탈출의 escape의 약자 15점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LCD를 알아보는 단축키와 달리 충전율은
보다 자주 사용해야 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메뉴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워드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나오게 되고요. 다른 탐색기에 들어갔을 때도 눌러도 바로 나오는 이 범용 단축키입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충전율은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충전율이 매우 낮은 상태가 되면은 충전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충전율이 10% 미만입니다. 충전해 주세요. 충전율이 5% 미만입니다. 충전해 주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자주 뜨게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갑자기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전은 매일매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요 정리된 내용 화면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손에 다른 또 디스플레이 방법. 좀 전에 배운 것은 LCD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또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백스페이스 F2번. 음성 표지, 탐색기. 역시 동시에 키면 여기 탐색기, 워드 프로세서, 독서기 이렇게 읽어줍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잠시만요. 보알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음성을 켤 수 있는 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스페이스 F2를 한 번 누르면 켜졌고요. 또 한 번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조용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꺼두시고요. 혼자서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백스페이스 F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음성을 들을 때도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엔터와 F4를 동시에 떼주시면 음성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F4를 제가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점점 커지고 있죠.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계속 누르시면 음성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듣기 편한 볼륨을 맞춘 다음에 딱 멈춰주시면 이렇게 음성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와 F4를 눌러주시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역시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느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 역시 어떤 친구들은 나는 내용을 빨리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저는 천천히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태에 맞게 정리해 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F4를 누르면 음성 고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아가는 목소리가 되죠. 반대로 백스페이스를 누른 상태,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눌러주시면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높은 목소리를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 고조도 조정하면 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선생님 한 손에가 고장난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빨라요. 선생님 한 손에가 고장난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커요. 선생님 한 손에가 고장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런 단축키를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음성이 안 나오는 것도 고장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소리를 듣기 싫은데 음성이 나오는 상태도 고장이 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옵션을 정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을 켜고 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점자도 켜고 끌 수 있어요. 그것은 백스페이스 F3을 동시에 떼어주면 이렇게 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을 들을 때는 점자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점자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백스페이스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점자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백스페이스 F2를 눌러서 음성 꺼짐. 음성을 끄고 점자도 백스페이스 F3을 눌러서 끄면 음성 켜짐. 독서기. 음성이 켜지죠? 자, 한순애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꺼져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끄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음성 꺼짐. 이렇게 음성을 끄고 점자가 켜지고요. 그죠? 음성 켜짐. 독서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스페이스 F2는 음성을 켜고 끄는 거, 백스페이스 F3은 점자를 켜고 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벌써 몇 가지 배운 것만으로도 이제 그 한손에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그 메뉴를 실행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메뉴에 보시면 탐색기, 워드 프로세서, 독서기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을 이동하는 것은 스크롤 아래쪽을 내리면 다음 메뉴로, 스크롤 위에 것을 누르면 이전 메뉴로 가게 됩니다. 보시면 탐색기 한번 누르면 워드 프로세서, 세 번째 메뉴는 독서기, 네 번째 메뉴는 이메일, 다섯 번째 메뉴는 미디어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기 지금 메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누르면 맨 밑에 있는 도움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탐색기까지 가려면은 윗 스크롤을 이렇게 계속 눌러서 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단축키도 있어요. 그것은 스페이스 456을 누르면 맨 밑으로 도움말 되어 있죠. 맨 앞으로 가려면 스페이스 1, 2, 3을 동시에 떼어주시면 탐색기, 맨 앞에 메뉴와 맨 뒤로 가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섯 번째 메뉴로 한 번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은 친구는 여기 있는 커서 키를 이용해서 다섯 번째를 딱 눌러주면 다섯 번째 미디어 이렇게 갑니다. 열 번째 메뉴로 가고 싶어요. 열 번째 커서 키를 눌러주면 보조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 키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스크롤 키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 1점을 누르면 위에 스크롤과 같은 작용을 하고요. 스페이스 4점을 누르면 다음 메뉴로 가는 아래 스크롤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시 스페이스 4점 누르고 읽어보면 독서기 한 번 더 누르면 이메일 이렇게 다음 메뉴로 가고 있고요. 스페이스 1점 누르면 독서기, 다시 스페이스 1점 누르면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1점, 스페이스 4점과 스크롤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동작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나중에 음성이 켜져 있을 때 음성을 따라가면서 읽어줄 거냐 아니면 음성은 안 따라갈 거냐 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조금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키는 무엇일까요? 자, 탐색기가 있죠. 다음 메뉴로 가면 워드 프로세서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워드 프로세서는 들어가려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손에를 배워요 라고 치면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나갈 때는 언제나 스페이스 1356 스페이스 Z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나 저장할 거 아니에요 주인님 물어보기 때문에 스크롤로 아니오를 선택한 다음에 나가주시면 저장이 안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탐색기도 역시 들어갈 때는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빠져나올 때는 스페이스 1356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이렇게 다시 프로그램 메뉴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도 해봤으니까 우리가 재밌어하는 노래 듣기는 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싸이 아저씨의 윤도현 아저씨랑 같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여기서도 엔터를 딱 누르기만 하면 자,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길게 틀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금정송이라든지 아니면 동요를 넣어서 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녹음해준 강의, 선생님의 수업을 녹음해서 바로 한 손에 해서 재생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움직이고 메뉴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라는 점, 혹시나 궁금한 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